이렇게 황금 금요일 밤에 우리 아이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버님들 뵐 때마다 설명이 계시는 때마다 열심히 제가 준비해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나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지 참석하고 싶진 않은데 존경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자기소개는 워낙 전 원장님께서 잘 설명드린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만 좀 오늘 어필 살짝만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동 중계 대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대인지 학원 대치원이라는 거 다 좋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 주셨듯이 수능반 같은 경우는요 130명이 있습니다. 130명 숫자로 뭔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강사들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비고일 수업을 원래 하진 않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좀 원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눈 결과 예비고일부터는 투입돼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아이들 실력 확대를 올려서 중계동에서 계속 좀 중3까지 제가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도 현재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능을 아주 잘 봐서 예비고일부터 고1, 고2, 고3 수능까지 마지막까지 저랑 해주는 친구들이 항상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조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안 했었는데 예비고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때 한번 실력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고3까지 쭉 이어지니까 계속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예비고일 수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 거기에 제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가 일단은 지금 아버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게 내신 영어겠죠? 내신 영어가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5등급제가 되면서 뭐 약간 좀 세게 말씀드리면 아이들마다 목표가 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2등급이 나오면은 다 원하는 학교는 갈 수 없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신 영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수능 영어는 뭐 숫자로 증명이 될 거고 목동 대치해서 진짜 잘합니다. 근데 내신도 중계동에서 딱 한 학교 해요. 저는 그냥 수능을 매너하는 사람이고 내신을 딱 큰 개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11명 1등급인데 그 중에 7명이 저희고 요즘 5등급제라서 학원마다 돌아다니시면 저희 학원에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1등급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걸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9등급제 현재 2학년들 기준으로 한 학교에 11명 중에 7명이 저희 반이에요. 그만큼 좀 내신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 예비고일은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챙겨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좀 적합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긁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학원에 문의하셔서 레벨 테스트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저희 상담도 한번 요청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설명회 혹시 예비고일 설명회, 그리고 중3 설명회라고 하는 여러분들 처음 오셨다 한 번 손 들어보실까요? 다 의경험 되시나요? 두 번째, N회 이상이시다 한번 손 들어주시냐고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특히 영어는 뭐 문법이 중요하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면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한번 조금 직접 예본해 갖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신이 이제 곧 정말 보시려면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 달에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바로 내신 대비 투입이 될 텐데 그 내신 대비 첫 중간고사에서 받는 결과는 사실 첫 중간고사 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예비고일 기간은 어떻게 보는 건지가 사실 머리가 결정을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정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내신을 가르치면서 갑자기 뭐 기본기부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순간이 나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데 내신 학습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과목은 뭘까요? 근데 수학, 국어, 영어 중에 한번 골라보시면 수학. 그럼 영어는 안 나와요. 영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학 1등이었고요. 국어는 수능이 정말 어려운데 내신은 애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것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2등이 영어였어요. 근데 요거의 원인을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수학은 애들이 왜 뽑았냐면 그냥 어렵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만히 가는데 가끔 이제 쉬는 시간 줘요 제가. 야 숫자 나가면은 수학 풀고 있는 애들 있어요. 너 이렇게 뭐 쉬려니까 왜 안 쉬어 하면은 자기는 수학 푸는 게 차라리 쉬는 거예요. 아 그냥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근데 걔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냐면 걔는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이런 애들은 수학을 절대 안 뽑습니다. 그 나머지 대다수의 정상적인 아이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수학을 1등으로 뽑는데, 영어는 한번 보시는데요. 좀 특이해요. 영어는 1등급이 막 나와요. 그냥 저랑 내신 시작한 뒤로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급을 안 맞춘 적이 없는 친구인데 너 뭐가 제일 힘들어하는 영어래요.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물만 보면 수학인데 이유를 좀 파고들면 영어는 잘해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 특목고 외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뭐 70개고 여고 같은 경우는 특히 많거든요. 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이면서 50개. 이런 거 근데 한 시험 단위 안에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려워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 외우거든요. 이제 막 애들끼리 경쟁 붙어갖고 막 티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어 내신이 어렵다. 암기량이 많고 또 하나 실수해서 서술형이 나가면 이게 막 9등급제일 때 더 치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5등급제 같은 때는 좀 완화되긴 했는데요. 그 애매한 사이에 걸쳐있는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 1등 코스 저희 91이었는데 90점 나온 애들이 있어요. 미치는 거죠. 서술형 하나 감점 좀 더 나겠다. 그냥 똑같이 쟤도 서술형 틀리고 나도 서술형 틀렸는데 쟤는 부분 점수 주고 나 안 줬다? 그럼 바로 그냥 1, 2등급 갈리는 건데 사실 9등급제 때보다 더 큰 차이죠. 5등급, 9등급제에서는 2등급도 나쁘지 않았는데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그냥 나한테 안 보고 바로 그냥 정시로 돌리거든요. 좀 큰 차이죠. 영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갖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친구는 저기 대치 친구예요. 대치.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영어 3월 모의고사 100점 받았어요. 100점은 진짜 쉽지 않죠. 1등급은 많아요. 1등급은 많은데 저 모의고사 100점은 정말 많이 못 봤거든요. 모의고사 100점 받은 거예요. 3월달에. 근데 얘가 초중간고사가 4등급이 나왔어요. 9등급제 기준. 네, 9등급제 기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요금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1, 2등 나온 애들도 결코 그게 내신 성적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공부해놔야 되고 이제 그때 파고드는 게 어머님들 설명에서 많이 들으셨을 문법인 거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 뭐 어학원 같은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조금 약간의 디스를 할 건데 좀 심하게 좀 관계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학교 학원의 나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 거니까 그 학원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 방식은 이제 안 맞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T학원 무슨 어학원, 첨단 어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영어를 정말 잘하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그런 어학원들이 너무 좋지만 이제는 문법을 좀 해야 되라는 거죠. 중등이랑 고등 영문법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개념과 적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죠. 중등 영문법 만나면 이렇게 애들이 만나게 되고요. 이걸 애들한테 풀어봐 하면 애들이 되게 잘 풀어요. 중학교 때 문법을 하는 친구들은 시간인데 시간은 spend, 쓰는 거냐 쓰여지는 거냐면 시간은 쓰여지는 거잖아요. 능동수동 개념이라서 애들이 이거 되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거죠.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일단 첫 번째로 몰라요. 그러면 다 의식을 해죠. 근데 그 문법 공부 안 한 친구죠.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문법 오류가 있어도 쑥쑥 읽혀요. 이해하세요? 독해 연습을 영어를 정말 언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막 영유 나오고 그런 애 있잖아요. 영어 진짜 잘해요. 모의고사 풀리면 막 98점 맨날 나와요. 근데 문법 풀리면 다 틀려요. 이런 거에서 소설 깎이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확 그냥 자신감이 꺾이는 거죠. 할 맛이 안 나요. 이거 오류가 뭐냐라고 해보면은 time is spent with their patients is worth인데 동사가 두 개는 그래갖고 여기 is가 빠져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로 보셨을 때 문법 규칙은 알았는데 일단 1번 나한테 뭘 물어봤는지조차 모른다. 적용하고 싶은데 나도 아는 걸 그냥 모른다. 훈련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문장이 길다. 그래서 애들이 계속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까지 안 알려주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저거를 제가 살짝 우리말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키워드 이렇게 쓱 보니까 뭔가 대충 축제 열리는데 경찰이 통제하나 보다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애들이 영어 문장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나쁘지 않죠. 이것까지 못 가는 애도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 간 거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영어 공부를 언어로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과학도 이거 했으면 안 되거든요. 영어를 언어로만 듣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1등급 못 받아요. 그래서 조금 삭막하고 딱딱한 얘기지만 영어를 이제 학문적으로 과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뭐뭐 하는 만큼 실시한다라고 끝맺음까지 지어줘야 돼요. 완전 차이가 좀 붙죠. 그럼 이제 애들한테 문법 문제가 우리말로 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정답 뭐죠? 교통통제를 실시하는인가요? 실시한다인가요? 경찰이 실시한다가 맞죠? 저게 정답을 결정해줍니다. 컨덕트냐 아니면 컨덕팅이냐 저게 문법 문제로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단어 보고 단어 많이 외우고 많이 읽어보고 영어를 언어로서 능숙하게 하는 것과는 이제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좀 잘 되셨을까요? 차이점이. 네. 그래서 수업은 뻔합니다. 근데 일단 이것까지는 개념 당연히 이해시키고 문제 풀고 테스트 보고 클리니컬 했다는 거고 안 하는 강사들은 없잖아요. 그죠? 워낙 훌륭하신 쌤들 많고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그 문장 맞닥뜨렸을 때 느꼈던 난해함이 있죠. 그게 뭐냐면 출제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끊임없이 학습시켜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야 출제 포인트가 뭘까 풀어 계속 스스로 찾아내고 잡아내야 돼요. 그 포인트를 쉽게 알려주고 수업 때 하고서 오늘 배운 것만 계속 테스트 보고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등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인트 훈련을 시킵니다. 포인트는 근데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생각보다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여기서 안 벗어나요. 문법은.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교육방학 동안 열심히 시간이 많잖아요. 꽤 예비고일 기간 동안. 이때 열심히 훈련해두면은 정말 예비고일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막 계속 연락이 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아까 중학교 때 어학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배워요. 기니스는 수동태다. 왜냐면 그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달달 그렇게 외워서 문법 문제를 풀다가 문법 문제를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 딱 밑줄이 있으면은 딴 거 안 보고 그냥 얘만 딱 보고 애들이 풀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이런 게 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스킬 안 돼요. 그냥 해석 자체가 돼야 문법 문제도 틀린다. 문법 문제도 풀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단순한 뭐 있으면 뭐다 이런 스킬은 좋지 않습니다. 어른들. 네, 수능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능이 정말 어려워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좀 느슨해지나 했는데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좀 어쩌라는 건지 살짝 모르겠는데 뭐 제 입장에서 일단 너무 쉬우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정시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겠는데요. 정시를 지금 바로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수능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대랑 서강대는 2등급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외 학교들은 그래도 1등급을 절대평가에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시에서 그렇고요. 수시는 말할 것도 없죠. 정시에서는 서울대, 서강대 2등급 괜찮지만 나머지는 1등급. 근데 수시는 무조건 영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교. 왜냐면 최저등급 뽑아야죠. 오늘 미미미도 보세요. 재밌죠 유튜브. 예. 저도 맨날 즐겨보는데 거기서 맨날 윤도영 선생님이 미미누가 하는 말씀 최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수능을 이제 제가 봤을 때 수능 전에 간 논술고사와 수능 후에 간 논술고사가 있는데 정말 달라요. 수능 전에 가는 것은 이 강의실에 한 4배 정도 되는 곳이 꽉 찼었어요. 그럼 이제 막막해지죠. 그때 경쟁률이 한 120대 거예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 전에. 근데 수능 끝나고 갔더니 똑같은 크게 강의실에 정말 10분의 1이랄까요? 그쯤 됐던 것 같은데 10분의 1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순간 똑같이 수시를 썼던 경쟁률을 높였던 그 친구들이 다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것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최저를 맞출 때 애들이 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좀 등한시하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영어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결국 찾는 게 수시하는 친구들은 영어예요. 왜냐면 최저등급 맞출 때 쟤를 이기는 것보다 그냥 내 점수를 끌어올려서 1등급, 2등급 받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의 1, 2등급보다 절대평가 과목 1, 2등급을 맞추는 게 쉽기 때문에 최저 맞출 때 영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능 영어도 꼭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제일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꼭 하시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수능 영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엄청 어렵죠? 이게 1등급 비율인데 이때가 EBS 간접 연기이고
직접 연계되고 여기 간접 연계가 사실상 연계가 없어진 거거든요. 연계가 없었던 단토막이 났죠. 계속 이렇게 수능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1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볼 텐데요. 이렇게 1등급을 받아와요. 그럼 1학년 때는 자기가 1등급인 줄 아는 애가 전국에 10%. 근데 고3이 되면 1.9%가 돼요.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절대평가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는 4%까지 되잖아요. 근데 1.9%가 1등급이 나왔어요. 2023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는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거 시험에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거 뭐 1.9%는 어려웠던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한 4%, 5%가 N수생이 채워집니다. 네, N수생이 없는 3학년 3월 모의고사 때문에 1.9%. 이게 사실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끼는 거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실제 실력. 그러면은 전국에 1등급 받을 만한 2%밖에 없다.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네, 영어 그래서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수능 영어가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좀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빠르게 훑어보실까요? 한국말로 한번 풀어보실게요. 혹시 정답 내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제가 수능 강사임을 좀 어필하려고 같이 수업할 때 쓰는 건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죠. 주제가 가식을 포기해야 내가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식을 포기해야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식이 있으면요. 이걸 포기해야 자신감이 올라간다는데 정답이 1, 2, 3, 4, 5 중에 뭐 같으세요? 별로. 애매하죠, 그렇죠? 이런 거 푸는 건데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정답을 묻진 않을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을 가식으로 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자존감이다, 자부심이다 하는 거니까 네가 가식을 낮추면 결과값으로 자부심이 커질 거야 이런 거. 근데 이거 영어로 이제 애들이 푼 거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떤 코드인지 이해하셨어요? 최근에 수능, 이런 수능 문제의 코드는 선지거든요. 정말 장담하는데 예비고일 때 투입된 선생님들은 수능에,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수능의 최근 경향을 얼만큼 반영하고 있으실까? 현재 수능 수업을 하시면서 예비고일 들어가시는 분들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 같은 것들 애들이 미리미리 수능의 코드에 조금씩 계속 노출될 수 있게 제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수능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구나까지도 한번 오늘들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문제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기출 문제는 네, 수능은 수능 강사한테 배우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제 수업 한 번만 좀 어필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11월 17일날 개강이고요. 2시즌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월요일날 수업입니다. 애들이 5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공부할 거고 요 외에 아직 예비고일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습관이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시키면 또 하는 때거든요. 아직 막 관악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틀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되게 어떻게 모양이 많이 다르게 될 수 있는 백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서 클리닉을 좀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월수토에 애들이 필요한 만큼의 수업을 이해 못했으면 기초 클리닉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분명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제가 수능을 살짝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어플해드릴 수 있고 각자 레벨에 따라서 다 맞춰드릴 거라서 클리닉은 꼭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월수토 중에 하루 정도는. 월요일에는 본수 들어갈 거고 강의 목표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법 마스터입니다. 어법을 무조건 완벽하게 해서 고등학교 올려보낼 거고요. 잘한다면, 어법을 너무 잘한다면 고등학교 수능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일단 크게 보면은 주간지 그리고 모의고사 매 수업마다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지 인증 제도가 있어서 요거를 통해서 애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무조건 이번 방학 때 끝내야 되는 어법 주제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무조건 출제가 나오죠.
혹시 근데 그 사진 촬영하시는 포인트를 혹시 알려주시면 그래서 하면서 궁금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신 건가 잘 궁금해요.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어법 배운 다음에 독해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아직은. 근데 1월 때부터 독해가 늘어나고 혹시 더 필요한 아이라면 클리닉을 통해서 어려운 것도 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시즌 1에는 어법 위주, 시즌 2는 이렇게 독해 위주. 1월 달에 개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모의고사는 애들이 70분 재고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집에서 혼자서 못 풉니다. 70분 딱 재고 여기 와서 누가 옆에서 뭐 치고 다리 떠는 것도 좀 봐야 돼요. 3월달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막 방해를 받으면서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현장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되게 좋은 기회고 이거에 대한 해설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주간지 인증되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후기 보면 나와 있는데 애들이 이걸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는데 하고 나서 한번 습관이 되면은 이것만큼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 팀들이 계속해서 주간지 검사하고 안 하면 메시지 보내주고 독려하고 그래서 결국 하게 만듭니다. 뭐 잘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가르치다 너무 많고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 특히 예비골 친구들은 아직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안내하도록 하겠고 유튜브까지 리포트해서 리포트까지 보내서 학습을 완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뭐 자세한 내용들을 담기도 하고요. 이런 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특히 예비골 친구들. 네. 남자애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저번 주랑 제가 좀 비슷한 말을 하는 바꾸세요? 막 이래요. 저번 주랑 멘탈 겹치신다고 막. 근데 열심히 써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도 받고 안 하는 애들도 위로받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예쁘게 밤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보겠고요. 이제 애들이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예비골 때 한 번 수업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제가 못 해주잖아요. 한 학기만 하니까. 그래서 뭐 남자애들은 가끔 뭐 이제 해성여고 가고 싶다고 방송 많이 하고 그러고 오는데 아 그러면 안 된다. 너의 미래를 그거 바꾸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해요. 방학 때마다 정말 많이 찾아내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후기들이 있는데 정말 꼼꼼히 알려줬다. 시험 막막했는데 클리닉 해주신 덕분에 정말 도움 많이 됐다. 꼼꼼하게 챙겨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고요. 이런 거 맨날 읽어요. 힘들 때마다. 그래서 카페 인증하는 게 있어서 너무 싫었는데 매일 풀게 돼서 결국 뿌듯해서 완성이 됐다. 뭐 이런 말들 항상 후기로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자세한 것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후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 번만 좀 들어가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제 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래요. 잘 가르치겠고요. 열심히 할 텐데 관리까지 꼼꼼히 해서 그 이번 겨울 정말 완벽하게 아이들 영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학원에 좀 보내주셔서 나중에 또 아이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예비골 영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